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쿠팡 장바구니에 아무 의심 없이 담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포장지, 수십 년간 쌓아온 친숙한 브랜드 이름, 광고에서 봤던 웃는 얼굴들. 하지만 그 포장지 뒤에 진짜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2026년에도 한국인이 여전히 사고 있는 식품 12가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 중에는 지금 여러분 찬장에 있는 브랜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대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이 충격적이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냉장고와 찬장문을 열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12번째, 오뚜기 진라면.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그 라면입니다. 빨간 봉지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익숙한 맛. 오뚜기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수십 년간 한국인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진라면 한 봉지에 든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려 179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상한선이 2000mg인데 라면 한 봉지로 그 기준의 90%에 가까운 양을 단번에 채우게 됩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그날 하루 나트륨 섭취는 이미 끝난 겁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의사가 줄이라고 당부한 나트륨을 라면 한 봉지가 하루치 가까이 채워버립니다. 가족의 혈압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면 찬장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스프 봉지를 열어보십시오. 그 진한 빨간 가루 속에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과 각종 합성 조미료가 가득합니다. 실제 건고추의 자연스러운 매운맛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재현된 매운맛입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신장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 성장기 어린이에게 이 나트륨 폭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를 수년째 촉구해 왔지만 수치는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착한 기업 이미지가 성분표의 숫자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댓글에 진라면 드신 분들 얼마나 계신지 알려주세요. 11번째, 농심 신라면. 세계 100개국에 수출되는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2012년 대만 식품안전당국이 신라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을 검출해 수입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화학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와 동일한 등급의 발암물질이 여러분이 매일 끓여 먹는 라면 스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농심 측은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의 기준이 과연 충분히 엄격한가? 소비자는 그 기준을 온전히 믿어도 되는가? 해외에서 문제가 발견된 식품이 국내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팔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소비자 스스로 눈을 뜨는 것이 기준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도 신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은 1930mg에 달합니다. 하루 섭취 권고량에 육박하는 나트륨을 라면 한 그릇으로 전부 채우는 셈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새벽에 끓여 먹는 그 라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 자부심이 소비자 건강을 앞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번째, CJ 스팸. 명절 선물 세트의 단골 주인공입니다. 고급스러운 금색 캔 포장, 정성스러운 선물 상자. 하지만 스팸 한 캔의 나트륨은 2790mg으로
하루 권고량을 혼자서 훌쩍 넘깁니다. 이 특유의 식감과 긴 유통기한을 만드는 것은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고온조리 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성 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군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스팸은 가공육의 대표 주자입니다. 설과 추석마다 집에 쌓이는 그 황금빛 캔들. 포장이 담고 있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나트륨과 발암 위험 물질입니다. 스팸을 굽는 순간 고온이 아질산 나트륨을 더욱 위험한 물질로 변환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선물이라면 성분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매년 명절마다 수백만 캔이 한국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을 담은 선물 포장 뒤에 이 성분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9번째, 동원 참치캔. 다이어터들이 가장 애용하는 식품입니다. 저칼로리 고단백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참치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로 수은을 몸에 농축시킵니다. 식약처도 임산부와 영유에게 참치캔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은은 신경계에 축적되며 특히 발달 중인 태아와 어린이에게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캔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호르몬 이상, 생식 기능 저하, 비만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식품 접촉 소재에서 비스페놀 A 사용을 대폭 제한했지만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다이어트 식품이 오히려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알게 되셨습니까? 날씬해지려고 매일 여는 그 캔이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믿음이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8번째,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사무실마다 쌓여있는 그 노란 봉지입니다. 맥심을 모르는 한국 직장인은 없습니다. 커피 믹스 한 봉에 들어가는 프리머의 정체를 아십니까? 우유가 아닙니다. 파뮤와 카제인 나트륨, 포도당 시럽, 각종 유화제를 섞어 만든 식물성 크리머입니다. 한때 커피 믹스 프리머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었고,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식품에서 퇴출하겠다고 선언한 물질입니다. 지금도 파뮤의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에 커피 믹스 3잔이 한국 직장인의 평균입니다. 설탕, 식물성 크리머, 합성 향료를 매일 3번씩 혈액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매일 3봉씩 마시면 한 달에 파뮤와 포도당 시럽을 90봉 분량이나 섭취하는 셈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커피 믹스 봉투에 써놓지 않습니다. 봉투 뒷면의 성분표가 광고보다 솔직합니다. 커피 한 잔의 위안이 혈관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안전한 커피 선택법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롯데 칙촉. 빨간 봉지는 한국인의 어린 시절 그 자체입니다. 학교 앞 문방구, 소풍 도시락, 친구와 나눠 먹던 기억. 하지만 칙촉 성분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입니까? 파뮤, 정제 가공 유지, 포도당 시럽, 합성 착향료, 산화 방지제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파뮤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합성 착향료는 실제 초콜릿이나 크림 향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분자 단위로 조합된 화학물질입니다. 정제 가공 유지는 트랜스 지방의 정우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주 소비자로 삼는 과자일수록 성분은 더 엄격해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어린이 간식에 가장 많은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어린이를 주요 소비자로 삼는 과제, 이러한 성분들이 버젓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향수 어린 추억으로 포장된 과자가 실제로는 아이들의 혈관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추억은 간직하되 과자는 바꾸십시오. 6번째,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단지 모양의 노란 용기는 한국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나나 맛 우유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바나나가 들어간 우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를 보면 바나나 농축액은 1% 미만이고 나머지는 당류, 합성 착향료, 색소가 그 맛과 색을 만들어냅니다. 한 개에 포함된 당분은 22g으로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자유당 섭취 권고량으로 제시한 25g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달콤한 간식으로 하나를 마시는 순간 하루 설탕 권고량의 88%를 단번에 채웁니다. 매일 마시면 한 달 동안 설탕 660g을 단지 하나로만 섭취하는 셈입니다. 아이가 건강한 음료를 마시고 있다는 부모의 믿음과 실제 성분표 사이의 간극,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짜 바나나의 당분과 이 음료의 당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단지 안에는 바나나가 없습니다. 설탕과 화학 향료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바나나를 먹이십시오. 아이 몸이 훨씬 고마워할 것입니다. 5번째, 오뚜기 케첩. 토마토 그림이 가득한 건강해 보이는 소스입니다. 그런데 성분표 2번째 항목이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과당과 포도당을 산업적으로 분리 농축한 첨가당으로 일반 설탕보다 체내 흡수가 빠르고 지방 축적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케첩 한 테이블 스푼에 당분 4g, 감자튀김에 듬뿍 뿌리면 케첩만으로 설탕을 15g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인체는 액상과당을 과도하게 받아들이면 이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반발로 많은 브랜드가 이미 성분을 바꿨지만 한국 제품들은 여전히 버젓이 액상과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스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당분 섭취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부엌에서 케첩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소스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당분 섭취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 맛 설탕물을 드시는 건 아닌지 성분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4번째, 혜태 홈런볼. 둥근 모양, 가벼운 식감, 초콜릿 코팅. 어느 세대에게나 친숙한 과자입니다. 그러나 그 가벼운 식감은 화학 팽창제가 만들어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과 산성피로, 인산나트륨 같은 팽창제가 들어가고 코팅 초콜릿의 실제 카카오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대신 팜유, 유화제, 합성 착향료가 초콜릿 맛을 흉내냅니다. 홈런볼 한 봉지의 열량은 420 킬로칼로리 이상으로 식사 한 끼에 버금가는 칼로리를 영양은 거의 없이 섭취하게 됩니다. 빈 칼로리는 배는 채울지 몰라도 몸은 채우지 못합니다. 홈런볼 한 봉의 칼로리는 밥 한 공기 반과 맞먹지만 영양소 밀도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간식으로 칼로리를 채우고 영양을 비우는 일이 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홈런볼을 먹고 금방 다시 배고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이 없으니 몸이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간식을 선택할 때 한 번만 더 성분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삼양 불닭볶음면.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뒤흔든 그 라면입니다. 틱톡과 유튜브에서 수많은 외국인이 도전하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고 한국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단적인 매운맛의 정체는 실제 고추가 아닙니다. 캡사이신 추출물과 합성 조미료를 배합하여 인위적으로 극대화한 매운맛입니다. 2024년 미국 소비자 단체는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초고마운 라면 3종류에 대해 리콜을 요청했습니다. 과도한 캡사이신 섭취는 위점막을 자극하고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청소년이 이 라면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증상이 점점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험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 어린이, 청소년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 반드시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먹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바이럴이 건강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정직하게 만들면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는 브랜드들입니다. 2번째 안전한 선택, 풀무원 국산콩 두부입니다. 성분표가 단 몇 줄입니다. 국산 대두, 정제수, 천일염, 간수. 그게 전부입니다. 수십 가지 첨가물로 가득한 가공식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풀무원은 유전자 변형 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산 원료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두부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나트륨 함량이 낮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환자에게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찌개에 넣어도 구워도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수많은 가공식품들 대신 풀무원 두부 하나로 밥상을 바꿔보십시오. 성분이 눈에 보이는 식품, 그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선택. 하림 국내산 닭가슴살입니다. 첨가물 없는 순수한 고기입니다. 스팸 같은 가공육이 아니라 실제 닭고기 그 자체입니다. 단백질이 100g당 약 23g이며 포화지방 함량이 낮아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식약처의 국내 식육 위생 검사 체계를 통해 항생제 잔류 여부도 정기적으로 검사됩니다. 찌거나 삶으면 별도의 첨가물 없이 깨끗한 단백질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냉동 상태로도 오래 보관 가능하니 미리 사두고 필요할 때 꺼내 드십시오. 스팸 선물 세트를 받으면 하림 닭가슴살로 바꿀 것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가공식품의 요란한 포장지가 아닌 실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입니다. 진라면의 나트륨 폭탄부터 신라면의 발암물질 논란, 스팸의 가공육 위험, 참치캔의 수은과 비스페놀 A, 커피믹스의 식물성 크리머, 칙촉과 홈런볼의 파뮤와 합성 첨가물, 바나나 맛 우유에 숨겨진 당분, 케첩의 액상과당, 불닭볶음면의 극단적 자극.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찬장을 여십시오. 오늘 소개한 식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부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분표를 읽는 습관, 익숙한 브랜드 이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눈, 그것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브랜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충격받은 식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식탁을 지키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한 명의 소비자가 바뀌면 한 가정의 식탁이 달라집니다.